매우 강력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은 우라늄 1g으로 석탄 3톤을 태웠을 때 나오는 에너지원과 맞먹습니다. 원자력은 사용하는 국가의 의지에 따라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반드시 잠재워야 합니다. 핵 비확산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문주현 교수입니다. 20세기 인류가 발견한 매우 강력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은 우라늄 1g으로 석탄 3톤을 태웠을 때 나오는 에너지원과 맞먹습니다. 하지만 이 고효율 에너지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강력한 에너지원인 동시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을 이용할 때 전제돼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핵 비확산입니다. 만약 원자력을 누구든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원자력 이용이 확대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늘어날수록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질 테니까요. 우리가 원자력 비중을 늘리자고 이야기하는 건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청정 에너지를 만들자거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미래 에너지를 개발하자는 취지이지 핵무기를 확산하자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원자력이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일종의 약속과 보장을 국제사회에서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됩니다. 세계를 살릴 수도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원자력을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지 오늘은 그 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뉴클리어 Non-Proliferation Regime, 핵 비확산 체제입니다. 핵 비확산 체제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 앞에 처음 선보인 원자력의 모습은 핵무기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에 미국은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인 암호명 맨하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939년 8월 아인슈타인과 셀라르드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핵무기 개발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출범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독일 과학자들이 핵분열 실험에 성공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조만간 독일이 핵무기를 개발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45년 핵실험에 성공해서 세계 최초의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해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 2발을 투하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사실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은 원자폭탄이 실제로 사용되길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핵무기 존재만으로도 전쟁을 억제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죠. 아인슈타인 역시 2차 세계대전 종식 후에도 핵무기 개발이 지속되자 반핵운동가로 여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핵무기 독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49년 구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여 두 번째 핵보유국이 됐습니다. 1952년 영국, 1960년 프랑스, 1964년 중국이 잇따라 핵실험에 성공하며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지 20년도 채 되지 않아 핵보유국이 5개로 늘어난 겁니다. 이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핵보유국이 늘어나면서 핵무기 확산이 인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며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핵 비확산 조약 NPT입니다. NPT는
1968년 6월 유엔 총회에서 초안이 채택되었고 1970년 3월 5일 발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개 핵 보유국을 포함해 총 191개 국가가 NPT에 가입했습니다. 한국은 1975년 4월 정식 비준국이 됐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핵 비보유국에게는 안전조치, 수출 통제, 핵 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어 등을 시행하여 핵무기 갖는 것을 방지하고 핵 보유국에게는 핵실험 금지, 핵무기용 핵물질 생산 금지 등을 통해 핵무기 성능 개량과 수를 늘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의무 조항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NPT는 1967년 1월 1일 이전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국가만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NPT는 NPT 당사국을 핵 보유국과 핵 비보유국으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NPT가 결성할 당시는 원자력이 탄생한 지 20년도 안 돼 5개 나라가 핵 보유국이 됐던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를 통제하지 않으면 핵 보유국이 대체 얼마나 늘어날지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무기가 급격하게 퍼지면 인류가 핵 공포에서 살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우리 5나라 이외 나머지 국가는 앞으로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NPT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5개 핵 보유국끼리는 핵전쟁을 피하기로 합의도 했습니다. 그 결과 NPT가 결성된 지 50년이 넘도록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죠. 어쨌든 5개 나라가 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되 인류가 종말을 맞을 수 있는 핵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에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핵무기 소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NPT는 핵 비보유국으로 하여금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구체적인 역할은 어떤 건가요? IAEA는 NPT가 위임한 바에 따라서 핵 비보유국의 모든 관련 시설과 물질이 평화적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평화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물자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에 핵연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우라늄 농축 기술이나 원자력 발전소에 배출된 사용 핵연료를 처리하는 재처리 기술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뿌리는 같지만 심는 곳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원자력은 사용하는 국가의 의지에 따라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하다가 어떤 계기를 전후해서 군사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원자력의 용도를 군사적 용도로 바꾸는 것을 전용이라고 합니다.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 및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자력 발전 기술이 있으면 핵무기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신가요? 원자력 발전 기술을 핵무기 제작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갖고 있으면 맨땅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 비보유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면 국제 제재 등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쓰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게 갖는 게 낫겠습니까? 원자력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원자력은 전기 생산 이외에 청정 수소 생산, 원자력 추진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가에서 그리고 더 많은 분야에서
핵물질과 원자력 기술이 사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핵물질과 원자력 기술의 전용 가능성, 즉 핵 확산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추진 선박이 상용화돼서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닐 때 공해상에서 해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이들이 그 선박에서 핵물질을 탈취해 나쁜 의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잠재적 위협이 원자력 이용 확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반드시 잠재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원자력을 이용하는 모든 국가는 핵 비확산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핵 비보유국이 IAEA에서 관리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핵 비보유국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지만 핵폭발 장치를 제작하는 등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핵 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와 관련된 기술과 물질 등을 수입하지 않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맺고 있으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과 시설 등이 평화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핵물질 개량, 경납, 감시, 사찰 등의 활동을 IAEA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때도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네, 이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원전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 같은 원자력 사업은 어느 한 국가가 독재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 간 협력이나 교육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보편적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도입한 후에 이를 발전시켜서 지금의 원전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전 기술을 도입한 미국의 원자력법 제123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의 원자력 기술과 물자를 이전하기 전에 원자력 협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미국이 제공한 원자력 기술 등을 미국 동의 없이 제3국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기 위해 1956년 2월 3일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더 개정됐는데 현재는 2015년 개정된 협정이 유효합니다. 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원전 기술을 국산화해 개발한 원전도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수출 통제가 원활한 교육을 제한할 수 없도록 관련 허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한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정이 지켜진다면 미국의 수출 통제가 우리 원전 수출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선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원자력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새로운 원자력 기술과 품목이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개발 중입니다. 이들 기술과 품목의 핵 확산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규범 수립을 주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입장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추진 선박에 대한 안전과 핵 비확산 요건을 만드는 것을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업도 1위고 원자력도 세계적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추진 선박에 대한 안전 기준도 만들고
핵 비확산 관련 규범도 만든다면 다른 나라도 따라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핵 비확산성을 갖춘 원자력 기술과 품목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원자력 기술과 품목은 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설계와 장치를 갖고 있어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 핵 확산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핵 비확산은 안전과 함께 원자력 이용의 기본 전제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원자력 이용을 지속하고 원전을 포함한 원자력 기술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핵 비확산 노력을 다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원자력은 재앙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앞길을 밝히는 횃불로만 쓰일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내일은 사용된 핵연료가 가진 또 다른 양면성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주현이었습니다.